여러분, 혹시 손흥민 선수의 주급이 프리미어리그 슈퍼스타들에 비해 훨씬 낮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그리고 전성기를 누리는 세계적인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은 손흥민의 실제 주급,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다른 스타들과의 비교, 그리고 현지 언론과 팬들이 말하는 진짜 평가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손흥민의 실제 주급은 얼마인가요? 2025년 현재 손흥민의 주급은 약 19만 20만 파운드, 한화로는 약 3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토트넘 팀 내에서는 1위에 해당합니다. 언뜻 보면 적지 않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프리미어리그 톱 클래스 선수들과 비교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프리미어리그 슈퍼스타들과의 비교해 볼까요? 맨시티의 케빈 더 브라위너는 주급 40만 파운드 이상, 리버풀의 살라는 약 3,540만 파운드, 맨유의 래시포드, 첼시의 스털링도 모두 30만 파운드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EPL 득점왕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들보다 절반에 가까운 주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낮은 주급의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 번째 이유는 재계약 시기입니다. 손흥민은 2021년에 재계약을 맺었는데 당시에는 아직 득점왕 타이틀이 없었고 몸값도 지금만큼 올라가지 않았던 시기였죠. 두 번째는 바로 충성심입니다. 손흥민은 꾸준히 토트넘에 헌신하며 팀 우선 태도를 보여왔고 이적설 대신 잔류를 선택해온 선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토트넘 구단 자체의 주급 정책도 있습니다. 당시 해리 케인조차 20만 파운드 초반대였을 정도니까요. 그럼 현지 반응은 어떨까요? 영국 현지 언론들은 손흥민을 언더페이드된 월드클래스, 즉 저평가된 슈퍼스타라고 부릅니다. 팬들도 이 정도면 최소 30만은 받아야 한다. 가성비 끝판왕. 이런 선수가 이 정도라니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존경받고 있고 동시에 안타까움도 존재하는 거죠.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를 넘어서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주장이자 가장 저평가된 월드클래스 선수 중 한 명입니다. 높은 몸값만이 선수 가치를 말해주지는 않지만 그의 기여도와 리더십을 생각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충분한 선수임은 분명합니다. 이러면 손흥민한테 남아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자신만만하게 추진하던 다니엘 레비 토트넘 호스퍼 회장과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계획이 붕괴될 판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노쇠와 기미를 보이는 손흥민을 비싸게 팔아치우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적료 수익으로 젊고 재능 있는 윙어를 영입해 스쿼드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다 틀어졌습니다. 경쟁팀보다 더 큰 이적료를 제시했는데 정작 선수가 오지 않겠다고 선을 긋는가 하면 영입할 것으로 생각했던 선수는 돌연 소속팀과 장기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대로 이적 시장이 마무리된다면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이 영입 1순위와 2순위로 여겼던 브라이언 음베모와 앙투안 세메뇨가 모두 토트넘에 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음베모는 아직 거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메뇨는 결판이 났습니다. 현재 소속팀 본머스에 남습니다. 본머스 구단은 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세메뇨와 2030년 여름까지 새로운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토트넘은 확실히 닥쳤던 게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나 축구대표팀 윙어 출신인 세메뇨는 2022년도 시즌 본머스에 합류해 팀의 핵심 공격 자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첫 시즌에는 11경기에 나와 한 골밖에 넣지 못했으나 본격적인 풀타임 시즌인 2023년도 시즌에 36경기에 나와 8골, 3도움으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42경기에 나와 13골, 7도움으로 한 단계 더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세메뇨는 20대 중반으로 아직 최전성기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더욱 탐을 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결별을 준비하며 젊은 대체 윙어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세메뇨에 대한 토트넘의 관심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세메뇨를 영입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유럽 축구 매체 DR 스포츠가 지난 1일 발표한 토트넘의 다음 시즌 스쿼드에서도 세메뇨가 손흥민 자리인 왼쪽 윙 포워드로 배치될 정도였습니다. 커트 오프사이드, 팀토크 등 영국 매체도 꾸준히 세메뇨가 손흥민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토트넘의 자신감은 허황된 것이었습니다. 세메뇨는 본머스를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토트넘은 세메뇨의 충성심을 간과했습니다. 세메뇨는 재계약 소감으로 난 본머스에서 경기장 안팎으로 정말 많이 성장했다.
프리시즌 복귀를 앞두고 계약을 연장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진심 어린 소감을 밝히며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에 앞서 토트넘이 영입 1순위로 여겼던 브라이언 음베모도 사실상 실패인데요. 음베모는 프랭크 감독이 브렌트포드 시절 발탁해 EPL 정상급 윙어로 키워낸 선수입니다. 토트넘은 프랭크 감독의 요청을 받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브렌트포드에서 리그 20골을 넣은 음베모는 시종일관 토트넘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음베모의 마음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완전히 기울어 있습니다. 이미 개인 합의를 다 마쳤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맨유의 이적료 제안을 브렌트포드가 2번이나 거절했지만 맨유는 여전히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협상을 이어가려고 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음베모는 이변이 없는 한 맨유 유니폼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토트넘의 손흥민 후계자 영입 계획은 철저히 실패로 돌아갈 듯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과 튀르키예 페네르바체, 심지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등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손흥민에게 떠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토트넘은 챔스에 나가기 때문에 전력 보강이 절실한데요. 그런데 유로파리그 우승의 캡틴 손흥민과 부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모두 팀을 떠날 분위기입니다. 이러면 전력이 끝없이 추락할 수 있습니다. 대체자 영입 성과가 워낙 시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유망주에 불과한 마티스 텔을 영입한 게 현재의 성과입니다. 레비 회장의 욕심이 부른 현실입니다. 이미 영국 현지에서는 프랭크 감독이 손흥민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프랭크 감독이 과연 손흥민과의 면담에서 어떤 말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팬 여러분.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장의 가장 뜨거운 소식 중 하나죠. 바로 가나 대표팀의 천재 미드필더 모하메드 쿠두스가 토트넘 호스퍼에 입단했다는 소식. 이적 발표와 동시에 팬들의 관심이 쏟아진 건 다름 아닌 손흥민과 쿠두스의 만남입니다. 이 둘은 사실 이미 월드컵에서 한번 맞붙은 인연이 있죠.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대한민국과 가나의 운명을 가른 그 경기에서 쿠두스는 멀티골, 손흥민은 풀타임 헌신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쿠두스는 경기 후 이렇게 말했죠. 손흥민 같은 선수를 상대로 뛸 수 있었던 건 영광이었다. 또한 손흥민은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 유스를 거쳐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했는데 당시 스승인 오토아도 감독이 가나 감독이었습니다. 오토아도 감독은 손흥민은 굉장히 훌륭한 선수다. 당시 규율도 잘 지키고 성격도 좋았다며 그래서 저는 손흥민의 미래를 봤고 주전으로 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손흥민이 훌륭한 커리어를 쌓았지만 내일은 예외다. 출전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전체가 하나가 돼서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 팀 전체로 손흥민을 막겠다고 답했었습니다. 가나 대표팀으로서 감독에게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쿠두스일 텐데요. 사실 쿠두스는 손흥민을 오랫동안 존경해온 선수입니다. 유럽 무대에서 꾸준히 월드클래스를 증명한 손흥민은 쿠두스에게도 자극이자 롤모델 같은 존재였죠. 이제 그들이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골을 향해 달리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쿠두스는 빠른 드리블, 예리한 패스, 결정적인 순간의 골까지 가능한 전천후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손흥민은 두말하면 입 아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이죠. 이 둘이 만들어낼 찰떡궁합, 상상만 해도 기대되지 않나요? 쿠두스는 말합니다. 손흥민과 같은 선수가 앞에 있으면 패스 타이밍과 공간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제 토트넘의 공격은 손흥민, 쿠두스라는 새로운 공식으로 진화합니다. 토트넘은 1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서 뛰던 쿠두스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쿠두스의 새로운 등 번호는 20번인데요. 토트넘은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방송 BBC는 이날 토트넘이 쿠두스와 2031년까지 6년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토트넘이 웨스트햄에 지급한 이적료는 바이아웃 조항인 8,500만 파운드, 약 1,585억 원보다 낮은 5,500만 파운드, 약 1,025억 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 금액조차 바이엘은 뮌헨이 2025 국제축구연맹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자말 무시알라가 크게 다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쿠두스에게 접근하면서 500만 파운드 가량 상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토머스 프랭크 토트넘 감독은 쿠두스의 활동량과 창의성을 높이 평가하며 자신의 축구 철학에 잘 맞는 선수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활약한 제이미 오하라가
새 시즌 친정팀의 선수단을 조명하며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새로 영입된 모하메드 쿠두스가 부주장 제임스 매디슨을 대신해 선발로 나설 것이라 전망하며 쿠두스의 인터뷰에 힘을 보탰습니다. 아니, 손흥민이 어디 간 거야? 토트넘의 프리시즌 훈련 영상이 공개되자 팬들 사이에서는 이 한마디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리샬리송도 있고 매디슨도 있고 심지어 21세 이하 선수들까지 훈련에 나섰는데 정작 주장 손흥민은 화면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손흥민이 왜 훈련 영상에 보이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걸 두고 현지 팬들과 언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토트넘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2025 프리시즌 첫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긴 시즌을 마치고 돌아온 선수들이 열정적으로 뛰고 웃으며 훈련에 임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어디에도 손흥민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훈련장 전경에도 개별 클립에도 인터뷰 장면에도요. 팬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트위터, 유튜브 댓글은 바로 달궈졌습니다. 이적설인가? 부상 숨긴 거 아냐? 무슨 일 있는 건가? 일부 팬들은 손흥민도 팀을 떠나는 건가? 라는 반응까지 보였고, 다른 팬들은 매년 프리시즌 초반엔 원래 늦게 합류하잖아 라며 침착하게 해석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흥민의 부재는 부상이나 이적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대표팀 일정과 상업 투어를 소화하느라 일반 선수들보다 휴식 기간이 짧았고 따라서 구단이 조금 늦게 복귀하는 일정을 허용한 것입니다. 토트넘은 이미 공식적으로 손흥민의 휴식 일정을 관리 중이고 며칠 내로 합류가 예정돼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영국 언론은 손흥민의 훈련 영상 부재를 두고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일정상의 조정일 뿐이라고 명확히 전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반응은 좀 더 복잡했죠. 이 정도 구단 핵심이면 사전 안내라도 해주지. 역시 충성도 하나는 인정해야지. 그래도 손은 돌아온다. 걱정은 사치다. 이처럼 걱정과 존경이 섞인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이 훈련 영상에 없었던 이유는 충분히 이해 가능한 그리고 건강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휴식이 필요했고 구단도 그걸 존중한 거죠. 다만 그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던 이유는 그만큼 손흥민이 토트넘 팬들에게 상징적인 존재이자 리더로서의 존재감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편 손흥민 선수는 생일날에도 러닝을 하며 안부를 전하며 팬들을 놀라게 했고 최근 풋살장에 다시 등장하며 팬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이 풋살장에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매년 오프시즌마다 풋살장이나 한강공원 등에서 손흥민을 봤다는 인증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재작년엔 가수 이명웅과 조기축구팀을 상대로 경기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프랭크 감독과의 면담을 앞두고 있을 텐데 충분히 회복하시고 영국에서 결판을 잘 냈으면 좋겠습니다.